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기업 총수와 CEO를 청와대에서 직접 만났고요.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 비상체제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자, 국제사회에 대한 치열한 외교전도 시작됐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됐습니다. 백악관 그리고 또 상하관 다양하게 좀 이제 만나서 또 한미 간의 이슈도 좀 논의할 게 많아서 출장 왔습니다. 일본의 그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 좀 중재를 요청한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도 논의할 겁니다. 네, 당연히. 네, 김 차장은 안보실 소속입니다. 이번에 만날 상대도 찰스 쿠퍼만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제무역규범 위반이라는 점은 물론이고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출돼 안보 우려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자, 김 차장과는 별도로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 외교국장도 워싱턴을 찾았고요. 다음 주에는 산업부의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갑니다. 외교부와 산업부가 전략적인 원팀을 구성해서 백악관, 국무부, 또 무역대표부를 상대로 전방위 대미 외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정치권도요, 이 첫날 정치 외교, 또 둘째 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모두가 일본 수출 규제가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야권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는데요.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말을 조금 아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100개의 롱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가장 아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품목이다.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의 규제가 발표가 된 시점에 대책도 아니고 리스트까지 꼽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지적입니다. 자, 김 실장 답변은 오늘 나왔습니다.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주의 촉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총리의 말씀을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견해 차이도 뚜렷합니다. 물론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여당은 추경 예산 편성에, 야당은 정부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당은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협력하고 싶어도 협력할 일이 없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최대 3천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과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 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의 최대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것입니다.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수입선 다변화나 원천 기술 확보 같은 대책들을 기업들이 몰라서 안 하고 있겠습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말만 할 것이면 바쁜 기업인들 왜 불러 모은 것입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일본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내놓는 안보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본 내 일부 매체들의 이런 가짜뉴스들을 근거로 대고 있는데요. 자, 일주일 전에 일본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 신초의 기사입니다. 이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한다라고 썼고요. 북한과 가까운 좌파 문재인 정권이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일본의 극우월간지 정론 4월호입니다. 통일한국이 일본을 습격한다면? 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증오를 품고 있고 북한을 환상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쓱 들어봐도 정말 황당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일부 보수 매체와 정치권의 주장도 이런 황당 논리를 펼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어제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에 걸린 머리 기사입니다. 자, 후지TV는 한국 정부의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이 4년간 156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에 쓰인 독극물의 원료도 유출이 됐다면서 억지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한국 정부의 자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의 산업부를 통해 받은 자료고요. 지난 5월 조선일보를 통해서 기사화됐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해당 자료가 수출 건수가 아닌 적발 건수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입장입니다. 몰라서 신고를 안 한 중소기업이 다수였다라고도 부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의혹 제기 현재 진행형입니다. 불화수소에 이어서 자국민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살인가스를 꺼내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자 극우 매체 산케이의 보도입니다. 한국이 화학 무기물자를 북한 우호국에게 부정 수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자, 우리 정치권에서도 반격이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입니다. 북한의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건 우리가 아닌 일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입니다. 전략물자가 대북 밀수출, 북한에 밀수출된 사건이 30여 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생화학무기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입니다.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이 이 블랙리스트 국가. 네, 특히 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출 전에 적발하거나 이후에 회수가 완료가 됐다. 반대로 일본은 이미 북한에 수출이 된 걸 확인한 것이다 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자, 일본이 이 주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사뭇 궁금해집니다.